K리그 개막전 리뷰 한번 해볼까요? 잠깐 앞서서 제가 1라운드 경기를 거의 다 봤어요. 1부, 2부 합쳐서 뭐 진짜 솔직하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주, 광주는 안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원FC 봤습니다. 수원FC 봤고, 그러니까 주요 경기들은 얼추 다 봤습니다. 대구, 화성도 봤고, 수원FC랑 충북, 청주도 봤고, 2부 경기에서는 수원, 삼성, 이랜드, 대구, 화성, 수원FC, 충북, 청주.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이제 좀 골장면만 좀 봐가지고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 정도랑 1부 경기는 다 봤습니다. 제주, 강주만 빼고. 네. 그래서 이제 개막전 리뷰를 한번 간단하게 감상평 위주로. 근데 약간 나만의 시각을 곁들인 그런 감상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울산 팬분들 혹시 계신가요? 뭐부터 해볼까요? 울산 강원 먼저 해볼까요? 이 경기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울산 강원이. 그러니까 제가 뽑은 올 시즌 제가 뽑은 개막전 똥구릉내 가장 날 것 같은 경기 이 예상이었어요. 예상. 근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고, 똥구릉내보다는 약간 울산 팬들이 기대 이상의 희망을 본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산 강원 경기 한번 키워드별로 제가 한번 감상평을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야니치가 진짜 신기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야니치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관상론이라는 게 있는데, 보야니치는 그냥 외국인 원어민 강사 느낌이거든요. 이 축구랑은 거리가 진짜 멀어 보이는데 축구하는 거를 보면은 이 축구 도사예요. 그냥 왜 별명이 지단인지 알 것 같아요. 이날 보야니치가 중원에서 보여준 장악력이 울산과 강원 경기의 행방을 갈랐다? 승부의 행방을 갈랐다? 이 정도로 볼 정도로 보야니치가 그냥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날이었고,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자기의 실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약간 보야니치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축신관상은 저 부천의 패트릭 같은 선수가 조금 더 축신관상 같은데, 이 관상론을 보야니치 때문에 좀 폐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축구랑은 거리가 먼데 템포 조절부터 그 드리블, 그 탈압박, 패스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판단,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보야니치가 축구를 잘할수록 이동경이 편해져요. 이것만으로 올해 울산 경기 운영이 진짜 상대하기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죠? 보야니치 선수가 수비도 잘하고. 그 두 번째, 야고. 보야니치 선수는 이제 작년에도 솔직히 울산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 같은 경우에는 울산 팬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선수잖아요. 실제로 강원에서 울산에 왔을 때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제목을 축구는 감동 누름이라 썼잖아요. 축구는 감동 누름인 게 맞는 게 결국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툴 플레이아님이 야구가 중국 가서 개조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김판곤 감독님이 쓰는 야구랑 김현석 감독님이 쓰는 야구의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판곤 감독님께서는 이제 야구를 쓸 때 조금 박스 안에 머무는 스타일로 썼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타겟맨이라고 하죠. 근데 김현석 감독님은 강원전에서 야구를 쓸 때 그냥 풀어놨어요. 그 야구의 강원 시절 모습을 보면 이제 득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야구가 박스 안에서 뭐 이제 헤딩 슛을 넣은 장면도 있고, 이제 뭐 박스 안에서 슛을 해서 넣은 것도 있지만, 강원에서 보면 이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역습 상황에서 좀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좀 꺾어차는 슈팅이라고 해야 되나? 구석을 노리고 좀 강하게 꺾어차는 슈팅이 일품인 선수였거든요. 근데 김현석 감독님이 야구를 이번에 강원전에서 쓸 때 야구는 풀어놔야 돼, 박스에 있으면 안 돼 라는 거를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를
좀 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구도 두 골로 본인이 잘하는 역할이 이거라는 거를 좀 증명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구 선수가 별일이 없으면 주전으로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로 이제 재밌었던 게 울산과 강원 경기는 이동경 vs 김대원의 축신 대결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동경 선수는 축구를 잘한다는 거를 너무 이제 익히 알아요. 아, 이동경은 축구 잘하지. 국가대표에도 반드시 승선이 돼야 될 정도의 재능이고.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김대원 선수가 축구에 대해서 눈을 굉장히 많이 떠가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강원의 공격 전개를 보면 강원이 지기는 했지만 축구 자체를 준비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건 울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조금 더 좋은 축구를 강원 상대로 준비한 건 맞는데, 강원이 이렇게 막 스코어가 3대 1인 것처럼 막 울산을 상대로 막 체급이 낮고 무기력한 축구를 했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에 김대원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흔히 김대원 선수는 그러니까 세간의 인식에 발이 빠르고 좀 드리블에 치중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느껴졌으면, 요즘 김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동경 선수처럼 경기를 조립하고 패스기를 도맡아서 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본인이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좀 육각형의 툴을 두루두루 장착한 선수까지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경 선수와 김대원 선수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장군 멍군하는 그 재미도 있었고, 다만 김대원 선수보다는 이동경 선수가 조금 더 중앙 미드필더라든지 팀에, 그리고 측면 자원들에게 지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 특히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좀 박상혁 선수보다는 야구 선수가 조금 더 클래스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경기를 풀어나가는 조립하는 선수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가 우세승을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데이바이데이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의외로 저는 울산이 미드필더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올 시즌 그러니까 라인업을 보면서 제가 뚝바슬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뚝바슬딱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드필더 영역, 여기를 울산이 강원을 의외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게 인천과 서울 경기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온 팀들이 상대적으로 좀 경기 감각이 더 올라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인천과 서울 경기에서도 보면 서울이 생각보다 인천의 중원을, 그리고 전반적인 선수들의 그런 피지컬적인 레벨에서 경기 감각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면서 좀 경기 감각을 좀 실전에 가깝게 먼저 끌어올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근데 미드필더에 이규성, 보야니치, 이동경 서면 누가 수비하나요? 이 셋들이 다 수비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잘한다기보다는 이규성 선수는 뭐 워낙에 하드워커 스타일이고, 보야니치 선수가 수비 가담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론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인데, 보야니치 선수의 그런 외모와 그런 이제 느낌을 보면 굉장히 뺀질뺀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열심히 안 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이동경 선수도 볼 운반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와서 띄워주는 걸 보면서 제가 방금 이제 썼던 것처럼 울산이 의외로 쓸 영역에서 강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봤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팀적으로 잘 준비된 건 울산.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이희균 선수까지 이제 경기 내내 열심히 뛰어다니더니 이게 결국 한 골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동경이 넣고 뭐 이제 뭐 보야니치 선수가 잘하고 끝났으면은 그건 그냥 울산 고점이네, 평범한,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작년에 좀 아쉬웠던 평가를 받았던 야구와 이시균이 득점을 한 게 굉장한 설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울산 팬분들도 좀 이 지점이 조금 앞으로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링요 선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페드링요는 솔직히 말하면 페드링요의 75분보다는 벤지의 15분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울산의 그날 베스트 11에서 좀 기대 이하였던 모습을 유일하게 보여준 선수는 이제 페드링요가 아니었나. 기대 이하? 기대만큼? 기대만큼이라고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페드링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건 페드링요가 진짜 막 개 못할 것 같이 모두가 호들갑을 막 떨면서 뭐 마우링요급이다 막 이랬는데 그건 아니야. 또 그냥 전향해.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이라면 긍정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우링요급은 아니다. 네, 그렇고 강원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울산 강원전을 살짝 넘어가자면, 강원이 오히려 약간 상위팀인 것 같이 이제 좀 도전자를 맞이하듯이 경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강원은 조금 압박과 역습 그리고 선굵은 축구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경기를 보면 울산이 약팀처럼 역습하고 강원이 주도하려는 모습, 이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런 좀 주도적인 축구를 가져가려면 김대원을 보좌하는 이제 모재현, 박상혁 같은 기대감 있는 선수들이 더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회랑 찬스 메이킹은 강원도 분명히 잘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좀 뭔가 완성도 있는 축구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였으나, 결국에 이제 더 나은 축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재현, 박상혁 같이 이제 상위 클래스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받쳐줘야 되는 선수들이 울산전처럼 이제 넣어줘야 할 장면들을 계속 놓치는 거는 좀 숙제이지 않을까. 근데 뭐 개막전이니까 그건. 근데 강원이 완성도 있는 축구를 좀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 마부달라가 뭐 생각보다, 아니지, 그 세간의 평처럼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강원도 개막전을 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팬분들에게는 좀 좋은 한 주가 됐을 것 같고, 강원 팬들은 조금 이제 뭐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아주 축구를 망친 지경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항 김천. 뭐 포항 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 저는 솔직히 박태하 감독님의 그런 축구보다는 주승진 감독님의 김천 축구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주승진 감독님도 약간은 K리그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기대감보다는 과연 잘할까라는 인상이 더 많이 남는 감독님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이 경기를 이제 보신 포항 팬분이 계시면은 좀 얘기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김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정정용 감독님 시절과 크게 바뀌지 않은 4-4-2 느낌의 많이 뛰고 빠른 역습을 하는 축구를 준비했습니다. 주승진 감독님이. 그래서 감독 바뀐 거 말 안 해줬으면 바뀐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작년에 되게 정영용 감독님의 축구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줬고, 김천은 첫 골은 군인 정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반 내내 김천의 활동량,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미드필더 영역이죠. 쓸 영역에서 포항이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황성웅, 황재환 두 황씨가 이제 좀 그 와중에 번뜩였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황성웅 선수가 포항의 히트작이지 않을까 라는 느낌은 좀 받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김천 상무의 그런 에너지 레벨이 포항을 압도했다, 좀 이렇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그 기성용 선수가 그 두꺼운 헤어밴드를 이제 갖고 왔거든요. 아, 그거 조금 밤티 났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외모로도 그 헤어밴드는 조금 버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기성용 선수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그 기성용 패스가 기점으로 이어진 주닝요, 이제 트란지스카, 이게 나이스한 히트로 이어지면서 아, 역시 기성용이다 라는 감상평.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예. 조금 못 뛰면 어떻습니까? 씨발, 패스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넣어주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 포항이 분명히 김천한테 에너지 레벨이 따였거든요. 이건 따였어요. 그냥 그렇게 중원에서 포항이 클래스 있게 경기를 지배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결국 쳐맞다가도 기성용 선수가 한번 그 기회를 포착하고 뒷방으로 패스를 넣어주니까 그게 결국에 득점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을 상쇄하는 그 옛날 그 고점을 찍어본 선수들의 그 맛이 있어요. 그 윤빛가람 선수도 그렇고, 그거는 진짜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심판 판정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홍윤상 선수의 이제 역습 프리킥, 홍윤상은 김천 상무입니다. 지금 김천에 입대했기 때문에 그 역습 프리킥 얻어내는 장면을 보면 이 경기도 이제 심판이 다 불어줄 건 불어주자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몸만 써서 수비하는 것보다는 더 영리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창래 선수도 그 슈퍼컵에서 안톤 선수가 보여준 개 답답한 표정 있거든요. 이것도 물어? 그러니까 이것도 물어? 이것도 물어? 이것도 물어? 라는 표정이 있었는데, 하창래 선수도 이 경기를 치르면서 좀 김천의 발빠른 선수들을 막고 심판이 파울을 부니까 굉장히 버거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빠른 선수들이 올 시즌에는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건희 선수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두 경기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그 처음에 월요일 경기 빼고 3일절 대체일 경기 빼고 두 경기 만에 이제 퇴장이 두 건이 나왔다는 건 선수들이 빨리 적응해야 돼요. 이게 이제 수비수들이 이걸 적응 못하고 이 바뀐 기조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마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시즌이다. 아마 개막전에서 굉장히 다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크게 볼멘 소리가 안 났거든요. 지금 이 바뀐 기조로 아마 5라운드 10라운드까지는 이제 불 거는 다 불어주는 그런 심판 소프트콜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었고, 이제 김천 상무는 올해 이건희, 김주찬이라는 이제 김천의 빠른 윙포워드 그리고 국내 공격수 계보를 이제 이어갈지가 기대되고, 니시아 켄토 선수는 아직 리그 적응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그 약간 니시아 켄토 선수가 좀 이제 거칠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상대 이제 김천 선수들이 좀 몸으로 강하게 이제 딱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에서 좀 신경질적인 장면들도 있고, 그 템포를 살짝씩 못 따라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니시아 켄토가 오베르단 선수의 대체 제 느낌으로 이제 들어온 선수기 때문에 분명히 포항 팬들이 거는 기대감이 클 거예요. 그리고 커리어를 보면 잘할 것 같은 선수예요. 근데 이 개막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인 건 맞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이제 비겼는데, 김천 상무 같은 팀은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매해
김천의 이제 선수 구성이 조금 클래스가 낮아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 선수들이 보여주는 그 에너지 레벨은 매해매해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건희가 그냥 작년 박상혁 같고, 그 김주찬이 작년에 그 김천 상무에서 뛰었던 그 발빠른 윙포워드들 같아요. 뭐 김승섭처럼. 그래서 올해도 김천 만나는 팀들은 좀 어느 정도 팔다리 다 잘리고 시작할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이기기 위해서 진짜 죽을 둥 살둥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제 수원 삼성 서울 이랜드. 이거 말하기 좀 두려운데,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그 섭입밤이라는 우리 서울 이랜드 팬 팟캐스트를 봤는데 야, 수원 삼성 키워드 들어가니까 이제 딱 그 경기 이긴 날 다음 날이었나요? 그 당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난 수원 삼성 팬들이 온 유튜브 바다를 돌아다니고 온 축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서 이정효라는 키워드를 다 찍어 먹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그 섭입밤 팟캐스트가 진짜 재밌어요. 서울 이랜드 팟캐스트인데 진짜 재밌거든요. 거기 나오는 분들이랑 친하고, 그 2부 리그 보시는 분들은 그 섭입밤 팟캐스트 월요일 밤에 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재미에 비해서 이제 그 이랜드 팬덤들이 주로 보고 2부 리그 다른 팬들이 좀 잘 안 봤는데, 수원 삼성 얘기를 하니까 시청자가 350명이 와가지고 그냥 섭입밤을 초토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예, 오툴 플레이어님 감사합니다. 맞아, 람바님이 입담이 좀 좋은데, 근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개축 10개명 만들 때 1개명으로 기분 좋은 수원을 건드리지 마라, 이거 말한 게 뭐냐면, 이기면 그냥 하루 종일 축구만 생각하는 진짜 축구 비언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 그 모든 거에 이정효, 수원 삼성, 수원이 들어간 키워드를 다 보고 다닌다니까. 진짜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럴만한 게, 감독 하나 바뀌었다고 팀의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긴 근데 선수도 많이 바뀌긴 했어. 지금 수원은 뉴 수원입니다. 이 황골탈퇴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수원은 약간 자신감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아무도 못 말릴 것 같은, 그냥 화라산 그 자체,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게 좀 올 시즌에 안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개막전에서 유일하게 좀, 아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올 시즌에 안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유일하게 든 수원의 시즌이지 않았나, 2부로 내려간 이후에. 진짜 좋았습니다. 사실 막 이렇게 수원 축구를 보면서 크게 막 감탄한 적이 언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실로 오랜만에 수원이라는 팀이 진짜 그런 라이벌리 의식을 빼고 감탄할 만한 축구를 보여준 게 진짜 고무적이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게 진짜 축구가 감독노림인 것 같아요. 사실 막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넌지시 수원 뭐 그래 뭐 호들갑 존나 떨었는데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야. 뭐 니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근데 이 경기 보고 나서 그런 좀 시선들이 좀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부 리그 팀들은.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심지어 서울 이랜드도 꽤 잘했습니다. 에올레르, 가브리엘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제 공격 축구를 했는데, 수원이 진짜 빠르고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니까 이게 뭐 안 돼요. 이랜드도 좋은 축구를 했는데 수원만 아니었으면 이랜드가 저는 무난하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팀을 만났으면. 그러니까 물론 수원FC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좀 이렇게 2부에서 체급 높은 팀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2부에 있는 이제 팀들 중에서는 이랜드가 이날 보여준 경기력이었으면 그냥 무난하게 이겼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수원이 그냥 어너더 레벨인 거야. 이게 재앙이었어요. 이랜드도 고점이 떴는데 수원이 이게 고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랜드는 고점이 맞아. 내가 본 이랜드 축구를 보면
수원전에 이랜드는 고점이 맞아. 근데 수원은 지금 이랜드가 고점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원의 고점일까라는 생각이 감이 안 들 정도로 축구를 잘했다. 그리고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원도 군데군데 왜 고점인가라는 생각, 이게 고점일까라는 생각을 했냐면, 군데군데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실수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전개가 물 흐르듯이 안 가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 그냥 활동량, 압박, 투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 모든 걸 다 상쇄해. 그러니까 조금 실수가 나도 우린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친 게 수원한테는, 그러니까 변상환 감독님 체제였으면 이 찬스 놓쳤어? 진짜 오늘도 경기 풀어가기 조금 힘들겠네 라는 생각했을 텐데, 그 찬스를 놓쳤지만 선수들의 그 활동량, 압박, 그런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다음에 1분 있다가 또 만들면 되지,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는 좀 이제 패착이라고 할 만한 게, 수원의 템포를 좀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 그래서 후반 한 60에서 70분 넘어가니까 팀이 다 퍼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제 이브리그 팀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 수원 삼성이라는 이제 팀은, 그러니까 파죽지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나무가 쪼개지는 형국이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못 말립니다. 이미 선수들이 그냥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축구가 이미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진 게 보여요. 개막전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 안 만나는 게 진짜 다행이에요, 수원 삼성을. 근데 그러니까 이랜드도 이제 그 김도균 감독님이 어디 빠꾸 치는 감독입니까? 그러니까 인파이터라고 하면, 공격성 하면 핏불 같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K리그의 본프레렛인데 그걸 이제 맞불을 한번 놓아 보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야차를 한번 떠봐야 되긴 하거든요. 내가 감히 꼬리를 내려? 이게, 이 사람은 이제 생각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맞불을 놓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친 느낌으로 후반전에는 아예 뭘 만들어 볼 생각도 없이 그냥 원사이드하게 갔는데, 이제 2부 팀들은 요 이랜드 경기를 조금 보면서 수원의 템포에 말려서 무너지기보다는 좀 늪축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님이 싫어하는 게 결국 그 늪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 저런 축구 이 얘기를 일부에서 하셨던 게, 결국 그 축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구에 졌다, 이건 극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정효 감독님의 그 일부 시절에 이런 축구가 싫다는 거는 이제 보여줬으니까 느껴지니까, 좀 어차피 수원 삼성을 막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조금 최대한 늪축구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강성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조금 더 봐야겠지만 확실히 뭔가 좀 개막전에 내가 알던 강성진보다는 조금 더 자신감이 붙은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좀 얄밉기도 하고. 그래도 좀 강성진도 고쳐서 쓰면은 이종효 감독님은 대체 어느 정도의 명의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반전에 곧잘 슈팅도 좋게 잘 때리는 것도 보고, 포지셔닝도 괜찮고, 선수단에 이제 좀 잘 녹아든 느낌이라서, 좀 배가 아프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또 그립지는 않아요. 또 그죠, 늪축구 잘못 뚫리면 대참사가 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일류첸코 어시도 굉장히 좋았고. 수원 삼성 얘기 뭐 이게 더 사실 할 게 없어. 이미 다른 채널에서 온 K리그, 좀 유튜브라든지 K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 시즌 수원 삼성 축구는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분석될 거예요. 라이크 하마드의 이제 죄송합니다, 모사드의 이제 그런 정보력처럼 모든 K리그 팬들이 이제 수원 삼성의 축구를 분석할 거라서, 제가 이제 사실 뭐 엄청 좋았기 때문에 더 말을 얹어서 더 좋은 거를 좋았다고 이제 얘기해봤자 똑같은 이야기 반복일 것 같은데, 요약하자면 수원 올해 몇 번 질까? 이겁니다. 수원 FC 뭐 이건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수원 FC 체급이
그러니까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호랑이가 없으면 이제 늑대, 여우라고 하나요? 여우가 왕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나 충북 청주라는 팀이 이제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체급이 낮은 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부에서도 언제든지 좀 플레이오프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정도의 팀, 잘 만들어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수원이라는 이제 같은 연고의 라이벌이 워낙 강력해서 그렇지 수원 FC의 축구도 보니까 수원 FC도 올해 충분히 2부 리그에서 무언가를 2부에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팀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 골도 내 골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윌리안, 프리조 같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윌리안은 잘하는 거 알았는데 프리조가 그러니까 윌리안은 잘하는 거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프리조가 올해 어쩌면 축신의 그 계보를 발디비아에게서 가져올 수도 있나? 뉴 축신인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 정도로. 그래요. 그 애초에 그 여비 말대로 수원 FC도 체급이 좀 높기는 해요. 델란 선수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그 박건하 감독님의 축구를 사실 한두 경기로는 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미 박건하 감독님의 축구는 많이 봤으니까 앞으로 어떤 축구를 하는지는 조금 더 보고 그리고 나서 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원FC 경기는 이제 그 30분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감상평은 체급에 맞게 그 뭐 누수 없이 잘했다 뭐 이렇게 흘러내림 없이 그냥 이겨야 될 때 잘 굳혔다. 그러니까 레슬링 같은 거 같죠. 약간 좀 김은중 감독님 시절에는 좀 하드펀처를 앞세운 복서였으면 박건하 감독님은 주짓대로 같아요. 굳히면 이긴다급 체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1부와 2부 차이겠지만 그러니까 2부에서는 굳히면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수원FC도 올해는 충분히 2등 3등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승까지 뭐 운이 좋다면 또 이게 실력이 좀 준비가 된다면 노릴 수 있는 팀은 된 것 같다. 그럼 김은중 감독님은 이제 그 감독직을 내려놓고 나서 굉장히 많이 재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수원FC라는 그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이제 객관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이제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랬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과 부천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웃음이 나는 게 이게 제가 잠깐 그 전북 팬들의 그 마음을 공감을 해봤거든요. 전북 팬들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해봤는데 얼마나 똑같을까. 저는 TV선 뽑고 인터넷 해지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이게 공감하다가 보니까 너무 웃음이 나. 얼마나 열받을까. 와, 슈퍼컵 이겨서 이거 올해도 됐다 싶었을 텐데 진 팀이 하필 승격 팀이네. 홈개막전이네. 와, 근데 부천이 잘했어. 또 막 운으로 진 것도 아니야. 그 이제 부천 얘기 먼저 해볼게요. 그 백동규 선수 같은 파울 있잖아요. 그 상대 셔츠 잡아서 셔츠 달라고 하는 이런 수비 이제 K리그에서 무조건 파울입니다. 하면 안 돼요. 이 파울로 경고가 모든 경기에서 한 3장, 4장 나왔어요. 이런 셔츠 잡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수비 능력 없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심판들이 안 봐줘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돼야 됐고, 그러니까 이게 전북한테는 호재였거든요, 사실. 이게 전북한테는 호재였는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봐야 되고, 이동준이 올 시즌 K리그 우측 윙포워드 1등입니다. 그냥 선언할게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이동준이 짱이에요. 존나 빠르고 존나 잘합니다. 아무도 전진우 안 그리웠을 거예요. 그냥 이동준은 다름. 이동준
올해 베스트 11 한 자리 받고 시작. 저는 이동준 선수 경기 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올 시즌 이동준은 다릅니다. 이거 물건이에요. 제가 K리그 보면서 오른쪽 윙포드 중에서 이렇게 시원한 선수 처음 봤습니다. 와, 그냥 이동준 선수가 공 잡고 뛰면은 그냥 달라요. 이게 뭔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올 시즌 K리그 우측 윙포워드 1등은 이동준 선언하겠습니다. 진짜 존나 잘합니다. 예. 그냥 사기에 혼자 배속이 달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동준이 이동경보다 잘한다. 뭐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른쪽 윙포워드 기준으로 그냥 베스트 11 한 자리 받고 시작. 예. 근데 이동준 선수도 잘했지만 이날 경기의 향방을 가른 건 갈레고의 차단 후 1인 역습 골.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변 같은 경기는 이런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갈레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플러스 바사니와 함께 진짜 잘 커트했어요. 그리고 갈레고 선수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박지수 얘기인데, 수원FC 시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잠깐이지만 수원FC 잠깐도 아니지. 경기 내내 이제 수원FC 시절 느낌이 좀 납니다. 이거는 선수가 인지해야 돼요. 홍정우가 전임자라는 게 부담이겠지만 본인도 국대급 선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천한테 실점을 하는 게 이제 박지수 선수의 그 실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그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박지수 선수도 워낙 베테랑이고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냉정하게 박지수 선수의 그런 좀 아쉬웠던 판단과 그거를 빨리 떨쳐내지 못한 걸로 인해서 좀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어쨌든 박지수 선수가 베테랑이기 때문에 계속 못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대전전에서 슈퍼컵에서 잘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 역습에 대한 약속은요, 그러니까 윤빛가람 선수를 필두로 부천이 조금 더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북이 좀 부천에게 끌려다니는 느낌? 마저 들었어요. 저는 선제 실점 이후에 전북 시점에서 템포를 부천 따라 높이는 게 아니라 외려 낮춰서 체급으로 좀 눌러놨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제 실점하고 나서 전북이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점을 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나보다 체급이 낮다라고 느껴지고, 그 전북 같은 팀한테서 이제 뭐 나올 만한 실점 장면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북이 조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냥 정비를 한번 하고 좀 지공으로 풀면서 부천이 그 흥이 달아오르는 거를 짜게 시켰어야 된다고 좀 느꼈거든요. 근데 전북도 그 부천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금 급하게 가다가 조금 전반전에 빠르게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찬스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북이 그러니까 조금 마냥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부천이 조금 더 확실한 약속이 있지 않았나라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 이제 전반전에 경고받는 거 보고 나이도 있는데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대체 쟤는 왜 저러니? 벤자민 버튼도 아니고 왜 자꾸 애가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K리그 팬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좀 이제 좀 품격, 그러니까 좀 어른 같은 모습을 보일 법한데 사실 뭐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 하다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서 10 캐리 하는 거 보고 그래 너 좀 앞서도 되겠다. 인정.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이승우보다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없어요. 근거 있는 까붐이었다. 그러니까 좀 존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얄미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행동으로 이제 막 그 건수 잡아가지고 조금 이제 좀 비판도 하고 싶은데, 선수가 들어가면은 잘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 손흥민 내가 군면제 시켰죠?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코리안 비니시우스라고 하기에는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처럼 리그를 좀 압도적으로 이제 좀 패버린 시즌은 없으니까. 예. 있었나? 뭐 한 시즌 반짝? 예. 저는 올해 심판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불어주기 때문에 그 미드필더 타이트한 게 아니라 되게 유하게 불어주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선발 쓰고 투볼란치 뭐 그냥 적당하게 세워도 이승우 선수가 그 얻어내는 파울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볼란치의 조합에서 오는 불안함보다는 이승우 같은 선수들이 지금 활개치기 딱 좋은 심판 판정이에요. 넘어지면 다 불어주는데 이동준 선수랑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둘이서 전반전에 몇 파울을 얻어낼까요? 저는 최소 20개 정도 봅니다. 예. 그리고 올 시즌 히트작 갈바람 조합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갈레고, 바사니, 윤빛가람, 갈바람 조합. 그러니까 몬타뇨는 좀 일부에서 통하기 좀 느리지 않나? 이랬는데 득점하면서 제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래도 갈바람 조합엔 넣지 않겠습니다. 잘하면 이제 뭐 갈바람몬 해가지고 디지몬 같은 느낌으로. 예. 조합 좋았어요. 갈바람 조합 너무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이것 좀 히트 느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작년 안양보다 지금 부천이 처음의 완성도가 더 높은 느낌이고 인천보다 오히려 다이렉트 승격 팀 느낌을 줘요. 일단 부천이 전북을 잡았는데 1라운드 주인공은 부천 줘도 되지 않나. 이걸 저평가하면 억까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천이 너무 팀을 잘 만들었다. 이제 너무 부천 얘기만 했으니까 전북 얘기 잠깐 하자면은 김태현 선수 존나 잘합니다. 이 크로스라는 기술이 좀 의문인 게 20대 후반에 완성이 되나? 그 정도로 김태현이 크로스를 이렇게 잘해? 이런 느낌이에요. 전후반 내내 날카로웠음. 진짜 어나더 레벨. 국대 전 갈만하다 봐요. 월드컵도 김태현 선수 지금 폼이면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요. 빠르고 수비도 잘하고 그리고 선수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어진 그 김태현 선수의 그 성장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PK는 줄만했다. 뭐 이 정도? 좀 논란거리까지는 아닌 느낌. 제가 느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작년 울산 HD에 이어서 현대가가 1라운드 이제 이승격팀 이변의 주인공이 되는 이게 징크스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봤을 것 같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전북 팬들은 일단 좀 감정이 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저희 팀 얘기면 저는 인터넷선 뽑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진 팀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이상한 말 같지만 전북이 못한 게 아니라 좀 운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 운이 시즌을 관통하면 실력이 되지만 그냥 한 경기 본 느낌은 운이 없었네. 그냥 이런 느낌. 대신 전북은 그냥 운이 없었네 느낌이라면 부천은 진짜 수어사이드 스쿼드. 네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좀 올해 K리그 최고의 좀 이슈 메이커가 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개막전에서 작년에 안양이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K리그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건 울산 HD라는 거함을 침몰시켰던 개막전에 기분 좋은 스타트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천도 전북이라는 거함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리그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이 좀 덜어졌을 거예요. 우리
전북도 잡았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쵸? 실책이 좀 컸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북이 축구를 못한 건 아니라서 너무 이렇게 우려와는 다르게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대전 안양. 아 이거 녹화를 안 눌렀네. 준하나 미안하다. 예. 또 심판 판정 얘기 먼저 하자면 하창래 같은 이제 경고 장면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올해는 다 봅니다 이거. 이 경기도 하창래가 상대를 짜증나게 해야 하는데 되려 하창래가 짜증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 요거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K리그는 이제 하창래 같은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짜증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1라운드 개막전을 보면 상대 공격수들이나 발빠른 선수들이 수비수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심판의 판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좀 이제 하창래 선수라든지 백동규 선수라든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제 파이터형 수비수라고 좀 일컬어지는 그런 선수들은 지금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리그의 이 바뀐 기조에 대해서. 옛날처럼 수비하면은 그러니까 팬들한테 욕바지 무녀가 되기 딱 좋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경기도 보면 전반에 경고가 이제 5장, 6장인가 그랬는데 신용준의 카드 꺼내는 속도가 진짜 이 말하면은 또 틀딱이라고 하던데 도파의 특패보다 빨랐습니다. 존나 빨랐어요. 그 회식 자리 김 부장의 내가 쏜다급 카드 진짜 신용준이 그냥 10분에 한 장씩 카드를 꺼내는데 이거는 올 시즌 심판진의 의도가 정말 다분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대전은 주민규가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슈퍼컵부터 대전은 지금 변비예요. 뭐가 막혔어요. 저는 그게 주민규 같거든요. 루빅손 잘하고 대전 이제 첫 번째 득점도 보면 서진수가 이제 주민규의 침착한 헤더 연계 이거 좋아요. 근데 결국 주민규한테 바라는 건 득점이에요. 득점. 이게 조금 막혀있는 게 그러니까 빨리 마수거리포가 좀 필요하다. 이게 주민규 선수가 터지면 결국 대전도 제 궤도에 올라올 텐데 지금 주민규 선수의 폼이 너무 좀 답답한 느낌은 대전 팬들도 좀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안양도 이 경기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좀 답답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안양도 중원에서 패스의 종착지가 작년과 다르게 많이 잃어버린 느낌? 그러니까 전반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다의 빈자리라고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엘쿠라노가 안 나오면 후반전처럼 이제 사이드를 우직하게 파서 밀어붙이는 장면을 좀 갈고 닦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최건주 선수 영입이 의문에서 확신으로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안양이 못 담는 게 좀 티나고 그리고 맞아요 토마스 마테우스 선수는 진짜 잘해요 인정하고 그 여비 말대로 감독님도 좀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안양은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계속 빠른 셔터 스피드로 찍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는 개 빠른데 초점이 안 맞아서 여기도 좀 답답해. 인화하고 보니까 초점이 안 맞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공격수가 좀 필요한 거는 맞다. 근데 그게 엘쿠라노 선수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 건 맞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면 최건주 선수가 지금 폼이 좋은데 그냥 양쪽 윙포워드들 이제 그 측면 공격수들이 전 좋다고 보거든요. 뭐 최건주도 그렇고 마테우스 선수도 그렇고 전 유키치 선수도 그리고 꽤 좀 실링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꽤 괜찮은 선수라고. 그러니까 리그에서 못하는 수준의 그 외국인 선수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빠르게 못다의 빈자리를 메꾸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는 좀 봅니다. 그러니까 대전이 이제 작년과 이제 선발이 많이 끼어서 그런가 공격 전개 등에서 좀 손발이 안 맞는 느낌. 근데 골 장면은 그와 반대로 예술이었어.
그 서진수의 성장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전반전부터 80, 한 90분이라고 해야 되나? 80한 5분까지 요약은 와, 이창근 국대 가라. 넌 가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안양이 후반 이제 PK로 동점골을 맞고 나서 동점 이후 이제 김현욱, 디오고 투입하고 나서 이제 75에서 80분 초중반 때는 이제 대전이 밀어붙였거든요. 이게 김정현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안양에서 많은 걸 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고 그 나가자마자 안양이 좀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착지로 가면 디오고 선수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디오고만 노리지 말고 이제 디오고로 인해 나오는 그 공간을 흐르는 볼을 좀 더 잡아야 할 텐데 김문환 크로스는 왜 그럴까? 의문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문환 크로스는 왜 그럴까? 응? 좀 의문이야. 이게 왜 그럴까? 희한하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디오고의 존재감으로 이제 PK는 얻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디오고의 존재감으로 얻어낸 PK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그 85분까지는 이창근 너 국대 가라 였는데 이제 딱 그 PK 선방 이후 김정훈 너 국대 가라로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잘 막대요. 예, 이건 인정입니다. 그래, 맞아요. 지금 형선님 말대로 2번 시도해서 한 번도 못 넣었다? 이거 대전 팬들 억장 많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서 빠르게 PK를 얻어서 빨리 넣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가면은 이거 대전도 PK 얻을 때마다 불안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오늘 그 수미상관으로 끝내자면 권경원 선수 그 파울 있잖아요. PK 내준 거. 그러니까 하창래 선수도 그렇지만 권경원 선수도 작년에 제 기억에 이 팔꿈치 사용으로 3장인가? 그러니까 좀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올해 못 고치면, 그러니까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이 습관 못 고치면 올해 고생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권경원 선수도,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저게 뭐 동업자 정신이 없다, 뭐 일부러 저러는 거다 그러겠지만 뭐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점프를 하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당연히 이렇게 팔이 이렇게 팔 벌릴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뛰려면 이렇게 들여지는 건 좀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팔을 붙이고 점프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올해는 저런 거는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뭐야, 핸드볼 파울 주는 것도 그냥 손에 맞으면 다 주는 것 같고, 그냥 이제는 그런 것 같아. 그냥 애매해서 욕먹을 바에는 파울 줘버리고 PK 줘버린다 이런 말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거는 심판들이 이제 1라운드 기조가 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수비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비단 수비수들 문제는 아니로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화성 요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플러스 다른 얘기 있음. 대구 화성이 이제 저의 오늘 마지막 감상평인데 좀 짧습니다. 대구 화성은, 예. 1라운드 모든 팀 통틀어서 화성이 제일 직선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축구. 김대환 필두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3자는 화성 경기를 보세요. 진짜 시원합니다. 그날 불었던 바람만큼 시원했어요. 수원FC도 좋았는데 그 단순한 그 경기 전개 사이드에서의 전개 느낌은 제가 이번 1라운드 1부 2부 봤던 모든 팀들 중에서 화성이 제일 시원했어요. 진짜 이 경기 안 보신 분들은 K리그 30분 하이라이트라도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이 경기 진짜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구가 못했다라는 평가가 되게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시선을 좀 다르게 봐서, 시야를 다르게 봐서 화성이 축구를 존나 잘했다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화성이 축구 진짜 존나 잘했어. 이거는
진짜 적극 추천. 30분 하이라이트 꼭 보시기를 추천. 그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진짜 재밌게 했어요, 축구를. 근데 이제 팬들이 보기에 이 경기가 왜 하입을 못 받냐? 화성 팬들이 보기에 그렇게 시원하게 해놓고도 골을 못 넣어서 하입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냥 팬심 놓고 보면 오, 전개 좋은데, 근데 여기에 팬심이 들어가면 진짜 나 언제 넣을래?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 거기에 PK도 실축했으니까 그런 느낌. 서울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한영선님. 그냥 뭐 어쩔 수 없긴 한 거는 뭐 공감. 그리고 이제 저기 데메트리우스랑 그 플라나의 그 후반전에 들어온 화성 공격수 그 페트로프, 이제 그 선수들 다 활약하는 모습, 뭐 그 축구,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의 그런 헝그리 정신, 뭐 약간 그 이게 좀 이렇게 내가 포장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열정,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24 시즌 김포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볼만해요. 그런 느낌. 예,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건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화성을 칭찬했으니까 대구 이야기를 해보자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재수학원 등록한 수원 FC가 난 뭐라고 해야 되지? 난 인서울 할 수 있는데 더 높은 곳 가려고 재수학원 왔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면 대구는 그냥 재수하러 왔어.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병수 감독님이 이거 좀 대구 프런트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구 팬들 그리고 이제 수뇌부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강등시킨, 어쨌든 뭐 나중에 소방수로 들어왔지만 열심히 하셨지만, 강등 될 때 감독에게 기회를 주는 건 이례적인데 그걸 1라운드부터 조금 실망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기가 조금 좀 대구가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날 이제 뭐 한국영 선수 그 나가고 뭐 류재문 선수 들어오고, 사실 교체도 1부급 자원들이 지금 교체로 나가고 교체로 들어왔거든요. 근데도 차이를 화성을 상대로, 체급이 낮은 화성을 상대로 차이를 못 만들어낸다는 건 좀 심각한 일이고, 그러니까 결국 화성이 너무 잘해 보인다는 건 대구가 너무 못했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액션 영화예요. 그러니까 잘 맞아줘야 잘 패는 맛이 느껴져요. 근데 누구나 맞는 역할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번 대구는 잘 맞아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대구는 조금 이 경기를 복귀를 하면서 내가 왜 축구를 못했을까, 대구가 왜 축구를 못했을까를 좀 선수들이랑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프리뷰를 보면서 다들 느끼셨을 텐데, 제가 그래요. 이제 뭐 팬심을 좀 놓고 보면은, 다른 팀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막 이거 뭐 축구를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팬심을 빼고 보면 답답한 장면들이 거의 없고, 그냥 축구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만 느껴지거든요. 그냥 얘네는 조금 지공을 하려고 하는구나, 뭐 아니면 얘네는 좀 역습 위주로 하는구나, 얘네는 활동량이 좀 좋구나, 뭐 그냥 그 상황을 분석하는 거지. 팬심이 들어가니까 우리 팀 축구가 유독 답답해 보이는 건 맞아. 근데 이례적으로 제가 지금 대구 축구가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재미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제가 대구에 대해서 이제 그 시즌 전에 프리뷰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원 삼성 팬들이 과거에 그 보고 싶어 했던 세계관이잖아요. 지금 이게 강등 당했을 때도 김병수를 믿어주면 달랐을 것이다. 그 세계관이 이제 김병수 감독님에게 실제로 왔고, 증명해야 될 기회인데 그 기회를 1라운드부터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라핌 선수만 눈에 띄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1라운드 이제 개막전 리뷰 끝났고 잠깐 물만 좀 마시고 올게요. 이제 잠깐 이제 한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 방송 보시고 재밌으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면 그냥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목요일 날에도 이제 본방송으로 키니까 그때도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어서 1라운드 요약. K리그 1 기준 6게임에서 경고가 33장 나왔습니다. 경기당 평균 5.5장이에요. 퇴장은 3건. 그 작년 25시즌 경우 6경기에서 경고 10장 나왔어요. 26시즌 대전 안양이 9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6게임에서 나온 경고가 대전 안양 올해 한 경기만큼 나온 거예요. 올해는 이제 이쯤 되면 다들 느끼셨을 텐데 소프트콜이에요. 이게 작년 심판들에 대한 불신 해소의 답이에요. 올해는 다 불겠다. 올해는 다 불겠다가 이제 기조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답을 찾아야 되는 시즌은 맞다. 이거 그러니까 수비에서 이제 좀 털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멍청한 파울 절대 하면 안 되고, 팔 벌려치기 안 됨. 크로스 날아올 때 자연스러운 손 동작이라고 노 PK 기대 안 됨. 유니폼 잡아채기 안 됨. 발 밟아놓고 안 밟은 척 안 됨. 그러니까 이거 다음 라운드까지 경고수 볼 텐데, 그러니까 1라운드 판정 때문에 시비 걸린, 그러니까 조금 이슈가 된 그 경기가 제가 본 경기 중에서는 인천 서울의 송민석 주심의 그 추가 시간 연장권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판정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추가 시간을 너무 많이 줘서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판정에 대해서 1라운드 그러니까 라운드에서 이렇게 잡음 없이 그냥 넘어간 거는 좀 유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다득점이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비수들도 경기를 하면서 후반전에 득점이 조금 치우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수비수들이 타이트하게 안 붙으니까 슛이 많이 나는 거고, 후반전에는 경기가 좀 덜 끊겼고 득점까지 많이 이어졌고 실 경기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였다. 그러니까 2라운드도 좀 보셔야겠지만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 1라운드의 재밌는 점, 점유율, 패스 횟수가 적은 대신 직선적인 축구를 한 팀이 모두 이겼습니다. K리그 1 기준 부천, 안양은 뺄게요. 서울, 울산 모두 점유율 낮았음, 패스 횟수 낮았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약팀으로, 대진상 약팀으로 평가받던 안양, 뭐 이제 이 팀도 안양도 어쨌든 무승부 받았고 당연히 점유율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울산은 강원이랑 패스 시도수가 2배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 1 기준에서 조금 더 이제 직선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1라운드, 그러니까 개막전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축구가 지속적으로 허상이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작년 시즌 중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량과 좀 에너지 레벨이 올해도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개막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개막전은 올 시즌 관중 역대 최다, 그냥 이 기사 하나예요. 시즌 향방에 큰 뭐 없어요. 작년에 대구도 시즌 초에 분위기 좋았어요. 1-2, 1비 하지 말자. 그래서 뭐 졌다고 너무 이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개막전이 아니라 그 마지막 경기를 끝났을 때 우리 팀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죠? 몽땅님 말대로 CGV에서 22시즌 개막전 볼 때만 해도 저도 재작년에
그 재작년에 그 첫 경기 보고 우승 선언 박았기 때문에 예, 개막전은 그냥 1위 1비 하지 말자. 그 송민규 선수는 저는 그거 PK라고 생각합니다. 밀친 거. 오히려 박성훈 선수께 노 PK고 그 약간 보상 판정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아까 질문 나와가지고. 그리고 잔디 마지막으로 잔디. 인천이 잔디 제일 좋았습니다. 몇몇 2부 팀들이 1부보다 잔디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추춘제니 뭐 춘추제니 깝치지 말고 잔디나 먼저 관리합시다. 뭐 겨울에는 논두렁에서 그러니까 이게 존나 잠깐 잊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뭐 제도 있잖아요. 이런 뭐 추춘제니 춘추제니 이런 거 깝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잔디 먼저 걱정해야 돼요. 이 뭐 잔디 뭐 인프라 먼저 갖춰놓고 뭐 제도를 바꿀 생각해야지. 뭐 겨울에는 뭐 이게 참 보면서 아직도 좀 멀었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그러니까 전북도 잔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려 그동안 욕먹었던 인천 잔디가 제일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쓴소리는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매년 바뀌고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이 잔디 얘기도 벌써 이게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제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좀 어불성설이요. 너무 일러요. 이거 뭐 추춘제니 춘추제니 그냥 깝치지 말고 잔디나 먼저 관리하자. 예. 패스 통통통 튀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진짜로.